자, 직무 분석의 단계에서 첫 번째 1번이 이제 3단계인데 이 3단계 알아놓으셔야 돼요. 1차에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업을 분석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직업을 분석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무를 분석하자. 이렇게 화살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분석하는 겁니다. 작업을 분석하는 것이다. 자, 이 직무보다 이 작업이 더 디테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 분석이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직업, 두 번째는 직무, 세 번째는 작업 분석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업 분석에서 직업 행렬표를 작성하고 직업 명세서를 작성한다라고 했죠. 직업 행렬표, 이건 참고하셔도 돼요. 직업 행렬표 작성, 행렬표 작성, 그 다음에 직업 명세서 작성. 자, 직업 분석이니까 앞에 단어가 다 직업이란 단어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직무 들어갑니다. 직무는 거기 직무 기술서 작성이란 말이 있어요. 직무 기술서 작성. 그 다음에 제가 직무 명세서도 있다고 그랬죠. 직무 명세서 작성. 이것을 작업자 명세서라 한다겠습니다. 인적 요건이니까 작업자 명세서와 동의어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거기 하나 더 있죠. 네, 작업 명세서 작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작업 명세서. 작업에 대한 것을 적어 놓는 겁니다. 작업 명세서 작성.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정도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부분에 작업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 작업 분석은 동작이나 시간을 분석하는 것이다. 동작이나 시간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표준화를 합니다. 자, 표준화를 해서 마지막에 보면 작업 개선하고 원가를 절감하는 겁니다. 작업 개선, 그 다음에 원가 절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작업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시면 돼요. 첫 번째 중요한 건 요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직무기술서라고 하는 것과 직무명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직무요건입니다. 이거는 직무요건이에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인적요건입니다. 인적 요건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 명세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암기법에 보면 명세빈이라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연예인이시죠? 자, 이 명세빈, 명세가 들어가면 인적 요건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명세빈 씨가 사람이기 때문에 인적 요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자, 나머지 직무기술서는 직무 요건이 되겠죠. 그러면 밑에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을 좀 써드리면 자, 직무 요건에는 직무 환경, 그 다음에 직무에서 쓰는 재료들, 그 다음에 직무 장비, 직무 요약이요. 그 다음에 직무 정의 등, 자, 직무와 연관된 것이 쭉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인적 요건이라 그랬잖아요. 인적 요건은 그렇습니다. 사람과 관련된 것을 쓰시면 돼요. 그 사람 요구되는 지식, 기술, 능력, 흥미, 태도, 성격, 가치, 적성 이런 것들은 다 인적 요건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명세서에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직무 분석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분석에서? 직무 분석을 기초로 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직무 분석을 기초로 해서 기술서인데요. 잘못 썼네요. 직무기술서와 자, 직무명세서 이 두 가지를 잘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4번 직무분석의 원칙과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 하나 끝났어요. 지금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두 가지 정리해 주시고요. 자료의 특성 들어갑니다. 별표, 직무분석의 자료의 특성. 1번 같이 읽어요. 시작. 가장 최신의 정보를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최신의 동그라미.
2번 시작. 사실 그대로를 나타내어야 한다. 사실 그대로 밑줄. 3번 시작. 가공하지 않은 원상태로의 정보여야 된다. 가공한 X. 왼쪽에 가공한 자료. 그럼 틀려요. 가공한 X. 가공하지 않은 원상태로의 정보여야 됩니다. 네 번째 시작. 논리적으로 체계화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거기에다가 하나의 목적이라고 쓰세요. X. 하나의 목적 X. 자, 요 두 가지가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래서 제가 양가로 1번에는 별표 칠하였습니다.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자, 직무분석 과정도구 구성 AT. 작업체계 분석, 과제 분석, 직무요구 분석 이렇게 이제 직무분석 과정 도구를 구성할 수 있다. 작업체계 분석은 작업 대상, 장비, 작업 환경, 과제 분석은 재료나 작업 대상이나 추상적 작업 대상, 인간관계 과제, 과제의 수와 반복성, 직무 요구 분석, 지각에 대한 요구, 결정의 차원, 반응, 활동의 요구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참고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직무 분석의 원칙입니다. 직무의 정확, 완전한 확인이 요구되고요. 직무군에 있는 일의 정확, 완전한 기록이 요구되고요. 완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직무가 작업자에게 요구되는 요건을 명시합니다. 직무 분석의 내용, 사람, 재료, 사람, 사물, 육체 활동, 작업 환경 이런 것들을 이제 직무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직무를 수행하는 자료, 사람, 사물과 관련된 내용으로 미국 직업사전의 체계에 따릅니다. 이거 프레이저가 말한 이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육체의 활동입니다. 작업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힘의 정도와 작업 조건에 따른 신체적 제반 동작을 규정하는 것이 육체 활동이에요. 작업 환경, 작업 장소와 온도 변화, 위험성, 대기 조건 등 이런 것들을 직무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무 분석 결과의 용도입니다. 직무 분석이 나오면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느냐. 우리가 한 장 넘기면 정리가 나오거든요. 거기에다가 별표를 2개 치세요. 이게 중요하니까. 자, 앞에 있는 것을 간단히 워밍업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뒤에는 이제 정리 부분은 약간 중복이 되지만 여기서는 워밍업을 해보세요. 이 직무 분석을 한 결과가 있잖아요. 직무 분석 결과가 여기 있는 기술서와 명세서가 나와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모집 선발할 수 있겠죠. 자, 종업원의 선발에 있어 그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자격, 성질, 기능이 그 사람이 수행하게 될 직무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 성질, 기능 조건을 밝혀주는 직무 분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훈련이죠. 교육훈련의 밑줄, 각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이나 숙련이나 기능의 종류와 정도를 명확히 분석하여 종합원의 숙련 수준에 적합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직무 수행 평가, 직무와 관련한 개인이나 집단의 수행 정도를 평가하는 직무 수행 평가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직무 분석을 하면 이제 직무 수행 평가의 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직무평가. 직무평가는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등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직무평가의 실제에 있어서 작성된 직무계술서의 직무요건이 직무평가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직무계술서의 직무요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러한 직무요건들이 바로 직무평가의 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배치 및 경력 개발입니다. 선발된 사람들을 적합한 직무에 배치하고 경력 개발에 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원관리. 직무 분석을 통해 그 직무가 조직 목표 달성에 필요한가의 여부를 검토하여 직무를 확정하고 직무별로 적격자의 조건과 소요 인력을 결정함으로써 종원관리의 합리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종원관리의 동그라미. 임금관리, 인사고과 관련입니다. 합리적 임금관리를 위한 전제 조건인 직무평가, 동그라미. 그렇죠.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직무평가거든요. 직무분석이 아니라 직무평가가 그래서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서는 직무평가를 요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직무 내용과 직무수행평가를 합리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평가 기준 등이 직무분석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안전관리 및 작업 조건의 개선입니다. 직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과 그 정도, 작업 환경의 유해성과 그 정도, 노동의 종류와 그 강도, 그 다음에 직업병 유무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와 작업 조건의 개선에 직무 분석이 활용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른쪽에 정리, 직무 분석 방법에서 자료 활용의 용도가 쭉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거기 1, 2, 3번이 있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2차 때 나온 거거든요. 1차보다 여기는 2차에서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밑에 박스가 중요합니다. 밑에 박스의 별표.
밑에 박스는 제가 이제 조금 소술하기 좋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직무 분석이란 직무를 구성하고 있는 일의 전체, 그 직무를 완수하기 위해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경험, 기능, 지능, 능력, 책임과 그 직무가 타 직무와 구별되는 요인을 각각 명확하게 밝혀서 기술하는 절차입니다. 직무 분석은 현대 조직에 있어서 사람 중심의 관리가 아닌 일 중심의 사람 관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선행돼야 되는 것으로서 현대적인 인사관리의 특징이 먼저 조직이 요구하는 일의 내용을 정해야 하고 이에 따라 사람을 맞추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 직무 분석은 인사상의 모든 결정과 관련된 기본적인 디딤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번은 참고만 하세요. 3번 일반적으로 직무 분석은 인사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직 설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채용, 배치, 이동, 승진. 승진의 기준까지 밑줄이요. 인사관리, 교육훈련, 임금관리, 정원관리, 업무 수행 방법을 혁신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의 기초작업이 바로 직무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직무분석을 토대로 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초자료란, 기초작업이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뒤에다 다. 자, 이제 밑에 위의 내용을 소술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 볼게요.